그런데 한꺼번에 궁중의 복식을 모두 모아놓고 봐서 그런지 여성이 입은 옷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 제4탄 왕이 되다 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청자 한 분께서 댓글로 내명부의 복식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성들의 잔치를 설명하는 이번 편에서 대부분의 여성 복식이 나온 것 같아서 중요한 예복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비가 입고 있던 복식은 이미 궁중 결혼식인 가례 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명복 또는 법복이라고 하는 적의입니다. 왕비는 적의를 입고 하례를 받은 후에 조금 간단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회례연에 참석을 합니다. 적의는 6겹 이상의 속치마를 입은 후에 청홍 2개의 대란 치마를 겹쳐 입고 전행 우치마를 두릅니다. 적삼 위에 3개의 저고리를 겹쳐 입고 그 위에 당의를 입고 또 거포를 입었습니다. 거포는 붉은색 바탕에 금수로 된 오조룡보를 붙이고 수원적을 소매와 끝단에 둘러붙였습니다. 어깨에는 하피를 두르고 옥대를 차고 폐슬과 후술을 앞뒤로 그리고 양옆에 폐옥을 늘어뜨리고 청석을 신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는 수식을 가한 대수를 올리고 손에는 옥규를 잡는 것이 왕비의 치장의 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네요. 명칭도 어렵지만 도대체 그 옷을 입고 움직일 수는 있었던 걸까요? 말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은 부속품도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한 왕비를 위해서 지밀상궁들이 이 시중을 들어줍니다. 뒤에서는 머리를 받쳐주고 치마를 걷어주고 앞에서 옆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사가 그만큼 격식이 있고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이렇게 최고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조하의와 회례연에 참석하는 내외명부 역시 최고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외명부의 최고의 예복은 원삼입니다. 원삼은 내외명부가 입는 최고의 예복이었지만 조선 말기에는 왕비나 왕세자빈도 예복으로 착용하였습니다. 원삼의 색은 녹색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 말기에는 왕비와 왕세자빈이 홍색, 자적색의 원삼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대한제국기 황후는 황색의 원삼을 입었습니다. 원삼은 긴 모양이 둥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금색 실로 수복 글자나 천도와 석류 등을 넣어 짠 금직단을 소매와 어깨, 끝단에 사용하였지만 대한제국기에 오면서 대부분 금박을 찍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기본 옷으로는 역시 속옷에 청홍 2개의 스란 치마와 전행 우치마를 입고 3겹의 저고리 위에 당의를 입고 원삼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봉대를 띠고 머리는 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는 어여머리라는 가채를 얹고 떨잠 등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가슴과 등, 어깨에 풍기에 따라서 용이나 봉흉배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서민 여성들은 혼인을 할 때 원삼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박이 있는 화려한 원삼이 아니라 녹색 소매에 색동을 단 소박한 원삼이긴 했지만 아마 지금의 웨딩드레스처럼 처자들이 꼭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의뢰 연출자의 길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긴 시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를 보시면 조수빈 씨도 아는 만큼 보이실 겁니다. 복식이 좀 어렵긴 하지만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궁중 여인들의 대표적인 예복인 당의입니다. 당의는 궁중에서 평상시에 입는 옷이지만 양반층 이상의 여성들이 소래복으로 입기도 하였습니다. 사극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궁중의 여성 복식인 당인은 사실 녹색만 사용할 수 있는 복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제국기 마지막 황후인 순종 효황후의 지밀 상궁으로 현대까지 생존해 계셨던 김명길 상궁께서 고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당시 김명길 상궁께서는 사극에서 너무 다양한 색의 당의를 입고 나와서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증 당시보다 당의의 색상들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유행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전통 복식이지만 가끔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나라에서 왔다는 뜻인가요? 당의는 조선시대 명나라로부터 전래된 것은 맞지만 처음 들어왔던 형태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의는 옷의 앞뒤 자락이 좁고 길며 양끝이 뾰족하고 옆이 트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우리의 옷입니다. 원삼과 마찬가지로 직금이나 부금을 해서 입었고 풍계에 따라서 풍배를 달기도 했습니다. 당인은 대란이나 스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이나 족두리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복식은 노의입니다. 지금은 가끔 다른 행사에서도 소개가 되지만 아마 이 행사에서 처음 제작해서 선보인 옷으로 세자빈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어쩌면 왕비의 저기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저기 다음가는 예복으로 왕비나 세자빈의 혼례복으로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형태는 저기와 비슷하지만 대홍색 바탕에 금원문을 315개 금박하여 매우 화려하였습니다. 이 금박의 숫자는 조선 말기로 오면서 283개로 줄어들기도 하였고 공주나 후궁의 노이는 금원문이 없었습니다. 노이의 소매에 남색으로 끝동처럼 넓은 태수를 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현 행사에서는 왕비가 갈아입은 복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왕비는 저기를 그대로 입고 거행하였고 세자빈이 노이를 입고 있지만 어쩌면 회례연에서 왕비가 노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궁정지 해명부에서 볼 수 있는 여성 복식의 종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같은 녹색을 사용하더라도 채도나 명도의 차이를 두어서 각기 다른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치마 색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박의 종류도 다양해서 수복문을 찍거나 복문이나 용문을 부금하여 차이를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나마 궁중 여성들의 복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복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내용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까지 전부 기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 의례의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궁중에서 행해진 조화의와 회례연에 대한 설명과 여성들의 행사인 중궁정지 회명부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빈 씨, 처음 나와서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성들의 연애를 보면서 조선시대 여성들도 매우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무간의 아내로서 자코를 받아 남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으니까요. 왕비와 술도 한잔 마시고. 물론 이는 내외 명부만의 모임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이나 동지, 탄일에 여성들만이 모여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가 뭐 남녀가 유별해서 여자들은 밖에 나와도 맞아요. 뭐 감싸야 되고 이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성들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의례가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랍기도 하지요. 그래서 알아두면 쓸데 많고 신비한 조선시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